이 바다를 빼고는 지구의 기후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기후에서 바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구 표면 면적의 3분의 1가 바다로 돼 있고 그 수심도 평균 수심이 4,000m 이상 이렇게 깊기 때문에 이거는 육상의 평균 해발고도 뭐 몇백 미터 되는 것보다 몇 배 더 깊은 그런 것이라서 면적도 넓고 깊이도 깊기 때문에 여기 엄청난 양의 그 바닷물이 담겨져 있고 그 바닷물이라는 것이 열을 흡수하고 또 방출하고 그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해류를 타고 막 순환하기 하면서 한쪽에 있던 열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지구 내에 있는 열을 재분배시키는 지구의 기후 조절자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지금 지구 온난화로 아까 지구의 열이 축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축적되는 열의 90% 이상이 다 해양에 흡수될 정도로 바다가 대부분의 열을 흡수한 엄청나게 중요한 지구 내의 어떤 자연이기 때문에 이 대기와 대륙과 그 빙하 이런 곳에 흡수된 열은 다 합쳐도 10%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열을 흡수한 이 바다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니까 대기를 데우고 식히고 하던 패턴 같은 것들이 다 바뀌고 있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기후들을 곳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해양이라는 것이 바다라는 것이 결국 이 기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다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바다가 굉장히 넓고 이 어마어마한 자연이다 보니까 이게 뭐 배를 타고 어떤 특정 바다 어느 곳에 일시적으로 한때 가서 이렇게 뭐 측정 관측 활동을 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 눈으로 보는 그런 그냥 망망대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눈으로 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게 기후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가서 이제 정밀한 그런 관측 장비들을 가지고 잘 측정을 해서 그것들을 수십 년 전에 그곳에서 측정했던 것하고 비교를 하고 여기 3,000m 수심에서 수십 년 전에 수온이 몇 도였는데 지금 이게 수십 년 만에 수온이 몇 도로 얼마가 증가했구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열이 얼마나 흡수됐고 이것이 어떻게 순환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이런 기후가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구나. 특히 이 바다가 그런 변화를 이런 방식으로 주도하고 있구나, 조절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관측 활동 자체에서 크루즈 연구 승선 조사를 나가서 거기서 어떤 풍경을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지구에 있는 물, 다른 행성과 다르게 지구는 물이 이렇게 풍부한 그런 행성인데 이 물이 뭐 지구 밖에서 왔다는 그런 설도 있고 지구 안에 지금 멘틀에 있는 수분 중에서 뭐 한 10% 정도만 밖으로 분출돼도 지금 정도 바다가 이렇게 될 정도로 지구 안에 이 수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설들이 있고 연구들이 이제 그런 고기후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밝혀내신 것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지구에 어쨌든 물이 많고 이 물이 꽝꽝 얼어서 완전 눈덩이 지구가 됐던 적도 있지만 빙하기도 여러 번 겪었고 그게 또 많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았던 때도 있고 그래서 지구가 아주 극심한 그런 기후 변화들을 다 겪어왔지만 그런 자연적인 요인으로 변하던 기후와는 지금은 차원이 다른 너무 단기간 100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지구 역사에서 볼 때는 이 100년 만에 막 1도 이상 이렇게 지구 평균 온도가 바뀌는 거는 전례 없는 속도의 엄청난 속도의 기후 변화고 이거는 온실가스가 막 그 농도가 높아진 인간 활동 때문에 막 인위적으로 바뀐 그 환경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